안녕하세요. 하슈바 할타입니다. 이번 시간은 할타님께서 소소한 부동산 팁들을 알려주는 부동산 팁스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할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또 어떤 알찬 정보를 전달해 주실까요? 하슈바님이 영상 시작하실 때 알찬 정보 이게 좀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연말이거든요. 올해 부산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왔고 네. 그리고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정말 간단하게 이거를 길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도 끝도 없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만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주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기를 하는데 제 예상에 적중된 부분도 있고 빗나간 부분도 있고 다 그렇죠. 네. 제가 제 예상을 100% 계속 적중한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그냥 제 예상에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 예상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투자를 한 투자가이고 그리고 계속 지금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긍정적으로 좀 보는 면이 큽니다. 부정적보다 네.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커요. 아무래도 전망을 할 때 앞으로 폭락한다 하락할 거다 그런 전망보다 네.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혹시 영상을 저를 처음 보거나 이번 영상에서 제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엉망진창인데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엉망인데 무슨 부동산이 상승한다 얘기하냐. 저 투기꾼 놈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텐데 예전부터 저를 꾸준히 지켜봤던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상승한다고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21년도에도 너무 상승을 많이 해서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언급했고 당신은 고수가 아니다. 네. 내가 부동산으로 지금 투자를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깨뽕이 차 있고 나는 진짜 부동산 고수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폭등장이었을 뿐이다. 아무거나 다 사도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폭등장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은 고수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무거나 더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입지 좋은 데만 선별을 해야 되고 정말 가격이 좋은 것만 그런 거 위주로 사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대출을 막 다 끌어들여가 아무거나 막 사면 네. 큰일 난다. 그런 말도 분명히 제가 많이 네. 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락을 얘기하시는 유튜버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내년에는 폭락한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 야, 그런 거 보지 마라. 야, 상승한다는 유튜브 보지 마라. 도움 안 된다. 네. 야, 하락한다는 유튜버, 폭락한다는 유튜버 보지 마라. 그거 진짜 도움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보십시오. 다양한 이것도 보고 다 봐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 이쪽은 이런 의견이 있구나. 저쪽은 저런 의견이 있구나. 그 양쪽을 다 보고 선택을 해서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책임은 본인이거든요. 자, 어떤 유튜브에서 무조건 상승한다. 여기 사면 콕 집어가지고 여기 재개발, 여기 아파트 사면 무조건 폭등한다 해서 샀는데 떨어져 버렸다. 네. 폭락해 버렸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본인 책임이거든요. 네. 항상 선택은 본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다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조금 또 길었나? 네. 그렇습니다. 24년 부동산 심플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네. 몇 년 동안 폭등장이 거품이 이제 꺼지면서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던 게 올해는 그 폭락이 멈췄습니다. 아시겠지만 멈췄고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호가도 멈췄습니다. 멈춰가지고 특히 입지가 좋은 데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고 네. 웬만한 아파트나 재개발 구역들은 계속 떨어지는 거를 멈추고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면서 하단을 하방경직 또 요거 바닥을 다지고. 네. 그래 예. 속이 시원해. 난 갑자기 요거가 안 네. 떠오르는데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바닥을 다지다가 올 초에도 얘기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바닥을 다지다가 하반기부터 분부를 부릉부릉 시동 건다.
부릉부릉. 그래서 25년이면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과 비슷하게는 흘러갔어요. 상반기에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 추석 네. 이후로 거래가 또 많이 되고 맞아요. 저도 추석 이후로 상담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담을 네. 우리 회사에서 이제 무료로 하지 마라. 유료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할 정도로 상담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뭐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도 아니고 맞아요. 세무사도 아니고 돈 받고 상담한다는 게 좀 너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계속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는데 그 정도로 시장이 좀 꿈틀꿈틀거렸습니다. 네. 실제로 상승 거래도 많이 됐고 거래도 많이 되면서 꿈틀꿈틀거렸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엄청 강화되면서 맞아요. 전생 대출까지 막을 정도로 이게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돼 버리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실제로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서 부동산이 죽는 것도 있지만 심리가 죽어버려요.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심리. 맞아요. 부동산은 심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많이 한다, 자금이 마른다,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인식이 쫙 퍼져버리면 심리가 바로 얼어버려. 그래서 바로 좀 얼었습니다. 그래서 주춤했는데 주춤하던 와중에 정치적으로 핵폭탄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덮친 게. 예, 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24년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년은 어떻게 될까? 25년도 초반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대통령은 탄핵된 상태고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예. 불확실성이 클 때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네. 잘 안 살려고 해. 네. 그래서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뭐 1월, 2월 쭉 가지 않겠냐 싶고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에 네.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나와야지 그래도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죠. 네, 크게 두 가지인데 자 탄핵이 만약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대선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이 다시 그렇게 되면 집값은 그러면 부동산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들을 하잖아. 보수가 뭐 집권하면 집값 안 오르고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희한한 게 제 주변에 계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예. 보수가 돼야지 부동산이 확 살아난다. 예. 이 업자분들은 예. 무조건 그래서 보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정말 양분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말씀을 하는 게 보수 정치인들은 뭐 자유 경제, 뭐 자유, 뭐 이런 거 경제. 시장 경제 네.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계속 뭐 부동산을 올리려고 할 거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 그리고 반대로 뭐 진보 쪽은 자유보다도 뭐 서민들이 뭐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부동산으로 뭐 돈 못 벌게 해야 된다. 부동산 잡아야 된다. 그런 정책을 많이 펴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값은 떨어질 거다.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과거 역사를 보면 희한하게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로 다 나와 있어요. 네. 뭐 김영삼 정부 때보다 김대중 정부 때가 훨씬 더 집값이 많이 올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가 훨씬 더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희한하게 그때 경제 상황이 네. 국제적 경제 상황이 그렇게 맞물려가 네. 된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는데 팩트는 뭐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조금 오른다 또는 뭐 전세가 뭐 구하기 힘들다 했을 때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을 펼치는데 그동안 역사를 보면 상승하는 정책을 많이 펼쳐. 본인들은 나름대로 틀어막는 정책을 쓰는데 이 틀어막는 정책이 오히려 독이 네. 돼가지고 네. 집값을 폭등시켜버리고 상승시켜버리고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칩니다. 이게 원래 의도랑은 다르게 이상하게 튀어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네. 예. 뭐 그때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풍선효과니 막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뭐 전월세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그런 정책 취지는 좋으나 서민들을 뭐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그런 의도는 그런 의도인데 결과는 집값을 오히려 폭등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돼서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으면 상승할 수 있는 정책을 또 펼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집값은 상승하지만 세금이 엄청나게 강화될 겁니다. 맞아요. 다주택자들도 투자자들도 행복하지 않은, 어차피 팔아봐야 세금만 많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집을 사야 되는 실소유자들도 너무 집값이 또 오르기 때문에 살 수도 없는 그런 게 또 되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걱정입니다. 걱정. 네. 희망이 아니고 걱정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상승이 확 왔다. 엄청 상승이 이제 정책을 딱 펼치자마자 그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승이 막 됐다. 세금을 중과하기 전에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 제가 19년도, 20년도에 다 팔았거든요. 네.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문제시죠. 팔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또 막 들어갔어. 어쨌든 수익을 저는 다 봤거든요. 중과되기 전에 저는 다 정리하고 또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싼데 네. 저평가돼 있는데 그걸 또 쫙 깔아놨거든요. 깔아놨는데 어쨌든 중과가 되기 전에 빨리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걸 예측입니다. 예측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데 네. 내가 팔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또 확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진짜 답 줬던 게 지붕만 쳐다봐야 되는 맞아요.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25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바로 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도 지금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오히려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일단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야당일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니까, 견제를 한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상관없는데, 본인들이 막상 운영을 하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집값 때려잡는 정책을 계속 펼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오히려 부양시킬 수도 있다.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약간 두서없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게 탄핵이 됐다. 탄핵이 되면 높은 확률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집값 상승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의도와 다르게. 네.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때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팔고 나오는 전략이 어떻겠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바로 부동산을 짜는 전략을 안 할 수도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오히려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적당한 매물을 하나 사든지 안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모험적이고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지금 사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불확실성일 때 네. 아무도 안 살려고 할 때 매물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도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사놓고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난 상관없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오를 거기 때문에 난 상관없다 하시면 지금 사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만약입니다. 네. 탄핵이 안 됐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가는데 이거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진짜 저도 정말 네. 모르게 감을 못 네. 잡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혼란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기각 결정이 됐다. 그러면 또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꾸역꾸역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측하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아, 그렇죠. 맞추면 본전이고 네, 못 맞추면은 세상 욕은 다 들어오고. 아시네. 예, 맞추면 본전이고 네. 못 맞추면 욕을 많이 들어먹는 그런 게 예측이라서 조심스러운데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어떠냐? 아까 뭐 얼어있다 했죠. 얼어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전세가 지금 귀합니다. 저도 제가 뭐 투자하는 아파트 지금 전세 갱신 돌아오는 게 있는데 1년 전에 2년 전에 갱신을 할 때랑 상황이 지금 완전 역전입니다. 그때는 제발 좀 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전세금 한 개도 안 올리겠습니다. 제발 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발 좀 더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전세금 시세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전세가 우리 집은 전세 많은데 전세 뭐 쏟아지는데 그거 입지 안 좋은 아파트니까 빨리 나가셔야 돼요. 웬만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전세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가 지금 기해요. 앞으로도 기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거주를 해야 되기 살 집은 때문에 있어야 되니까. 살 집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 많이 수요가 전세 수요는 많을 겁니다. 네. 전세 공급이 또 부족해. 내년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또 띄워드릴 텐데 네. 보시면 25년부터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역대 가장 최저 물량이 공급됩니다. 새 아파트로 공급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더 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귀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전세값이 오르겠죠. 그렇죠. 전세값이 오르는데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가 귀해지면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매수로 또 돌았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높은 확률로 실거주 이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에는 거의 높은 확률로 상승을 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내가 한번 투자를 하고 싶다. 또는 실거주로 아파트를 사고 싶다 했을 때 지금부터 계속 공부하시고 지켜보시고 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실행하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래 얘기하면 저 하슈바 할타 저 둘 다 저 중개사 부동산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또 사러 꼬신다. 그래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재심인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과거에도 이런 혼란한 틈에 항상 리스크가 있는 이런 틈에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사놓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무조건 돈을 벌더라고. 지금이 오히려 사놓고 정겨두고 가만히 있기에는 정말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많은 네. 예측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지나왔던 데이터들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이 꾸역꾸역 이겨가면서 계속 오르는 걸 보면은 지금 뭐 할타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동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위험하다 싶지만은 그래도 조금 내가 합리적인 판단되는 선에서 이걸 잡아놓으면은 분명히 빗볼 날이 올 거라고 그렇습니다. 뭐 재개발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다주택자들보다 다주택자들은 내년에 취득세 규제가 풀리지 않은 이상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주택이 많이 없는 신규 투자자, 실수요자 위주의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을까.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많은 상승을, 뭐 올해는 거의 상승 안 했다 보면 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지 않겠냐 판단이 되고 덧붙이면 코인, 가상자산이죠. 네. 코인이나 테슬라. 나도 테슬라 조금 샀는데 미국 주식. 예, 네. 테슬라 조금 샀는데 좀 짭짤하거든요. 네. 오. 근데 주식 안 하는데 재미삼아 조금 했거든. 네, 조금 짭짤해. 어. 예, 어쨌든 뭐 미국 주식, 코인 이런 걸로 매도 수십억 번 사람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내가 뭐 몇십억 수익을 얻었다. 네. 그럼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내가 이성을 잃어버려. 그래서 몇십억을 벌었는데 앞으로 몇백억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결국 1억, 2억밖에 안 넘는 네. 번 거 다 날리고 결국 본전치기로 돌아오는 오히려 막 신용대출, 막 네. 대출 막 끌어가지고 더 넣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가 돈을 만약에 몇십억 몇십억 벌었다 했을 때 이거를 조금 안전한데 놔둬놔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또 다 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또 확 오르고 과거에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지금 코인으로 엄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네. 그걸 어느 정도 수익화 실현을 해서 이 돈을 부동산에 묻어두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부산으로 치면 진짜 A급 아파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좋은데 그런데 큰 평수 사는 거지. 젊은 사람이 그냥 사가지고 혼자 사는 거죠.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재개발 소소한 거든 이런 데 내가 돈 벌어서 투자하고 싶다. 그런 수요도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불인 분들인데 네. 대부분 다 코인 하고 계셔. 예. 아, 할타님, 내 이거 사고 싶은데 돈이 지금 코인에 다 들어가 있어서 묶여 있어서. 묶여 있어서 제가 지금 팔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계약 치고 잔금을 한 1년 뒤에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분도 계시고 한 6개월 뒤에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분도 계시고 막 있거든요. 네. 코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고 또 내년에는 아무래도 금리도 계속 떨어질 거고 뭐 연준 미국에도 뭐 내년에 2차례 뭐 인하하겠다 해서 뭐 실망했다. 2차례밖에 인하 안 하냐 실망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인하하지 않습니까? 금리는 올라갈 리스크가 없잖아요. 예, 금리 리스크. 어쨌든 정치적으로 올해보다는 지금보다는 안정이 더 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네. 마무리 지어보고 지금 부동산 앞으로 절대 투자해서 이익 못 보는데 저 아주 사기꾼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분들은 또 정반대의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도 보시고 제 것도 보시고 해서 참고하셔서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알짜 매물 다 알아서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만 더 조정되면 내가 바로 사겠다 이런 예.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충분히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쇼마님이 또 말할 수 있는 힌트를 주셨는데 네. 제 지인 중에 몇 분도 금매가 지금 막 나오니까 네. 그 금매에서 더 후려치려고 더 깎아주면 사겠다 네. 해서 지금 누가 사겠냐 아무도 안 살 거다 해서 기다리다가 또 놓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정도로 금매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매는 조금 더 깎아주니까 바로바로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팔리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이제 계속 재다가 막 놓치고 하는데 투자를 그냥 오래 해본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또 하나씩 또 사기 좋다 해서 쭉 담고 하는데 아마 힘들 겁니다. 네.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부동산 그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게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도 한번 내시고 그 용기 내기가 좀 힘들다, 부담스럽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 할자 소장 찾아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차도 한 잔 대접해드리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할타님의 팁스 시간이었고 내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투자도 해오셨던 투자자의 의견으로서도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런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좀 더 부동산을 넓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알찬 영상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할타 하슈바의 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